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의 홍성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K컬처 확산세에 발맞춰 신박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 K팝 팩토리 김민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팝 팩토리 대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K팝 팩토리는 작년 4월 법인을 설립했고요. 튠잼이라는 보컬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런칭하고 지금까지 개발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튠잼이라는 앱은 K팝 보컬 코치 그 안에서도 유명 기획사들을 트레이닝했었던 그런 전문 보컬 트레이너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분석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K팝 팩토리, 사실 이름에서부터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지만 K팝과 관련된 팩토리다. 이 기업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K팝 팩토리는 K팝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그 아이돌 또는 K 컨텐츠들이 하나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력 사업은 어떤지? 현재는 그 튠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컬 분석이라는 서비스를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컬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K 컨텐츠의 확장성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 사업만 봤을 때 이게 사실 매니지먼트에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 사업 컬러를 조금 더 특별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사실 K-팝이라는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유저들은 엔터테인먼트사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아이돌을 만들고 IP를 만들고 이런 사업 분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K-팝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런 IP를 만들고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작사 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르게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고용을 해서 또는 그들이 어떤 위탁을 해서 IP를 만들어내는 스태프들의 어떤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아이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같은 보컬 트레이너라든지 댄스 트레이너,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여러 스태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보컬이라는 컨텐츠, K-팝 아이돌들은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 가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컬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스태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글로벌 유저들이 단순한 IP를 보고 즐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고 아이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컨텐츠들을 유저들 또한 체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별 요인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보컬 분석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보컬 분석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노래방을 가도 점수가 나오고. 그렇죠. 뭔가 뭐 한국인들은 또는 뭐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노래를 뭐 가창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이제 이런 소통을 해요. 선생님, 이 아이는 리듬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리듬감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템포감이 떨어져서 이 템포에 맞는 댄스곡을 불러야 하는데 템포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또는 호흡 컨트롤이 안 돼서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고음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해요. 근데 이 아이돌 내에서는 서브 보컬, 리드 보컬, 메인 보컬이라는 포지션이 존재하고 그렇죠. 또 래퍼들도 또 존재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레벨의 수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분석들은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어떤 하고 있는 방식들을 어떤 정성화되어 있는 어떤 추상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량화된 그러한 어떤 분석의 결과치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시스템 그동안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K-팝은 잘 순항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 많았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뭐 문제점을 발견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 시장 자체가 K-팝이라는 것은 판타지거든요. 내가 나의 히어로를 보고 환호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예. 근데 이게 그 되고 싶고가 가수지망생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는 MZ세대라면은 예. 네, 그러한 어떤 로망이 존재해요.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판타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싸게 이거를 경험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 판타지를 통한 어떤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좀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IT라는 것을 보컬 트레이너가 어떻게 IT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공대를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그만두고 지금은 예체능을 하고 있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수강생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느꼈었던 어떤 경험치와 또 노하우들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그냥 전환시키는 이 형식이 그냥 IT화 되었지 않나. 예.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튠잼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노래 부르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튠잼에 제 노래를 부르면은 단기간에 그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튠잼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현재는 판정단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 판정단들은 저희 이제 저의 누구시죠 판정단들? 보통 이제 보컬을 전공한 또 보컬 트레이너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와 똑같은 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기준치들을 3개월 이상 이제 교육을 혹독하게 받고 트레이너 분들도 교육을 받으신다. 받아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은 저의 기준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정확한 이제 음정, 템포감, 호흡 컨트롤, 리듬감, 고음 안정감, 표현력, 완성도 이러한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확한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그들이 지금 판정을 하고 있고 그 판정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금 AI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AI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안에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AS도 가능합니까? 적절한 코치를 구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래를 부르면 빠르면 5분, 네, 느리면 하루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결과가 이 레포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료 레포트와 이제 상세 레포트가 있는데 그 상세 레포트를 보면은 뭐 레벨과 포지션과 어떤 상위 어떤 퍼센테이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매칭 그리고 어떤 목소리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팁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레포트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의 서비스거든요. 어떤 저희의 입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포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유튜브라든지 다른 어떤 교육 플랫폼들을 보면은 유저가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검색해서 이제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만 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뭘 못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나는 이걸 뭐 캐드를 배우고 싶어. 캐드를 보면 되겠죠. 근데 노래라던가 이런 자신이 어떤 실력이고 어떤 목소리 상태고 어떤 호흡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가 이제 어떻게 처방을 내려준 뒤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이 들어와야 정확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허스키한데 호흡을 강하게 뱉으라는 레슨을 받는다. 이러면 결국엔 성대 결절이 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일반적인 교육 영상들은
유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영상이다. 그래서 일방향적이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공하는 이 레포트는 너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고 이런 레벨이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 돼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11월 초에 이제 런칭하게 되는 서비스는 예. 매칭 교육 영상 서비스가 이런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계시는 모든 기업인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어떻게 하면은 더 개인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개인화에 있어서 어떤 이 처방전에 맞는 너의 지금 상황의 상태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네, 이러한 지금 과정들로 저희는 AS라고 하면 AS고 예. 네, 그러한 성장 과정을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려고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사실 K-팝과 관련된 이런 앱, 어플, 뭐 아이템들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튠잼이 어느 정도의 이게 차별화가 있을지 그리고 타깃층은 또 어느 이제 어떤 분야로 잡을 건지. 그래서 저희의 타깃층은 단순 어떤 팬덤만도 아니고 가수지망생만도 아니고 예. 저희는 어떤 K 컨텐츠에 관심이 있어하는 이런 K-팝에 관심이 있어하는 모든 이들 그 안에서도 또 노래를 좋아하는 뭐 여러 타깃이 저는 굉장히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가지고 팬덤을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예. 저희는 그 시장 안에서 가장 베이스를 이뤘던 스텝들이 만들어 온 콘텐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선호하는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뭘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그 IP를 활용하는 그런 단순 그냥 즐기는 콘텐츠와는 예.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 그런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게 글로벌 플랫폼으로 계속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걸 성장시킬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컬 분석 그리고 교육 영상 서비스 오디션 예. 이거는 그냥 어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앞으로 또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인 어떤 협업을 통해서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존재해요.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으로서의 자체 생산 컨텐츠가 제공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는 팬덤들이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팬덤들이 움직이는 시기에 또 이제 글로벌 마케팅으로서 제 제자들, 예. 네, 수많은 아이돌들, 네, 뭐 유명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얘기만 해도 사실 안 네. 예. 네, 뭐 위너라든지 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뭐 걸스데이, EXID, 예. 뭐 이하이 이런 친구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배우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저희 마케팅들을 도와주시면서 글로벌 유저들이 한층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문화처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서 단계적인 어떤 인플루언서 또 해외 아티스트 이런 저희가 이제 워너뮤직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해외 확산에 있어서는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튠잼의 여러 아티스트 아니면 지망생들, 일반인들까지 다들 이제 목소리랑 음악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뭐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연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튠잼을 통해서 또는 저희 이제 오프라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약 3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AI 학습에 있어서는 수집 단계와 정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튠잼이라는 어플로 수집과 자동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보아이라는 솔루션에 있어서 그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앱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서비스 그리고 뭐 상세 서비스 이렇게 나누신다고 했는데 이 매출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K-팝 팩토리의 KPI는 사실 유저 확보가 가장 큰 KPI입니다. 예. 저희가 올해 안으로 50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도 메인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무료로서 제공하는 부분이 더 큰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제공될 매칭 교육 영상 서비스와 또 오디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이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어떤 잼 포인트라는 명칭으로 포인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구매를 하면서 그들이 저희의 컨텐츠를 소비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매출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계획은 없습니까? 그 메타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항상 컨텐츠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맵은 만들어 놨는데 예. 캐릭터는 만들어 놨는데 유저가 들어와서 할 게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굉장히 광활한 어떤 세계관의 그런 메타버스를 꿈꾸는 상태는 아닌데요. 예. 저희가 목소리 분류 그리고 노래를 이제 레벨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FMSO라는 목소리 유형 분류 시스템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요새 유행하는 MBTI 같은 건데 아. 그 유형 분석의 카테고리가 16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유형 16개의 유형을 16개의 캐릭터화를 지금 시켜서 어떤 전체적인 세계관과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의 어떤 풀 스토리들, 예. 네. 심지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 캐릭터를 이제 MBTI 베이스로 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MBTI는 다르고요. 예. 저희의 FMSO를 기반으로 해서. 아, 예. 그러니까 목소리는 성격이다, 목소리는 심리다. 네, 심지어 목소리는 외형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는 갇힌 K랜드라는 이 세계관 안에서 그 유형마다의 인물들을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거를 3D 캐릭터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3D 캐릭터 이후에 가상 인간으로서 이제 구현을 해낼 예정이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맵을 통해 글로벌 유저들이 조금 더 쉽게 게임스럽게 예. 저희의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맵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K-팝스러운 그러한 세계관을 K-팝에 관심이 있어하는 어린 유저들이라면 굉장히 호기심 있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뭐 콘서트장도 있고 그런 가면 같이 뭐 노래도 공유하고 네. 뭐 이런 뭐 다양한 그런 그렇죠. 놀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말씀하신 뭐 K랜드 언제쯤 구현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시장을 좀 보고도 있고요. 예.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투자를 위한 메타버스라면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을 관찰을 해가면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나 어떤 가상인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트레이너의 교육 영상들을 다국어 변화를 시키는 립을 맞춰서 예. 또는 어떤 그 보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조교의 가상인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들은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구체화시킬 예정은 없어요. 예. 그래서 후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메타버스를 위한 콘텐츠들을 먼저 저희는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팝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지 향후 성장 규모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
작년도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예. K 컨텐츠로 발생한 그 수익이 10조에 다다란다라고 엄청나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 지금 K 컨텐츠, K-팝 시장은 팬데믹 사태 이후로 더 커졌어요. 사실 그 전에도 컸지만 예.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이들이 또 모바일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고 활성화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K 컨텐츠를 접하기 시작한 그렇죠.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SNS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유튜브도 물론이고요. 예. K-팝을 커버 노래하고 커버 댄스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K-팝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이 만들어내는 K-팝의 퀄리티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H.O.T 시절부터 예. 봤을 때 그때도 사실 퀄리티는 좋았고 한류가 존재했었는데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뛰어난 다르죠, 사실. 네, 예. 엄청난 세계관과 엄청난 기술력과 또 엄청난 어떤 그 아이돌들의 퀄리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K-팝을 만들어내는 스텝들 또한 발전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기술 또 제작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더 발전될 거기 때문에 K-팝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공대, 뭐 인문학, 예술까지 다 같이 하게 되셨을까? 간단하게 뭐 본인 이력과 또 창업하게 된 계기도 얘기해 주시죠.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실패한 가수 지망생. 네. 어린 나이에 가수의 꿈을 꾸다 가수는 포기를 했지만 이제 일본에서 저는 보컬 트레이너를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잘하고 가수를 꿈꿔오다 보니 일본에서 어떤 이제 친한 분이 이제 에이벡스라는 회사였는데 예. 민서가 와서 우리 애들 노래 좀 가르쳐 주지 않을래? 한국식으로. 그게 2007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예. 제가 노래하던 스타일을 가르치게 된 게 이제 저희 보컬 트레이너의 시작이었고 취업을 해서 예. 취업을 이제 저는 역사학과 출신인데 예. 네. 근데 취업을 어떻게 아르바이트로 이제 이 보컬 아카데미에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여 그냥 이 길로 뛰어들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맞아서 그런데 이제 다니던 제 회사가 이제 망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서 1평짜리 연습실을 마련해서 예. 13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연한 계기로 K-팝 아니 슈퍼스타 K2를 이제 사실 제가 전화했어요. 엠넷으로. 그래서 따냈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점점 트레이너로 올라서 이제 들어가게 네. 되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뭐 슈퍼스타 K2를 시작으로 뭐 4, 7, 또 이제 K-팝 스타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걸스데이라는 그룹이 이제 또 빵빵 떠주면서 이제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 EXID도 갑자기 역주행을 또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YG에서 이제 이하이라는 친구를 가르치게 되고 이런 방송 트레이닝과 엔터 트레이닝을 이제 쭉 해오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지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며 IT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글로벌의 어떤 학생들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IT에 또 뛰어들게 되었죠. 네. 저희 타이틀명이 혁신성장 코리아 아닙니까? 혁신성장.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면 쉽잖아요. 새로운 것을 함으로써의 어떤 성장을 일으킨다. 근데
저희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K-팝이라는 K 콘텐츠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있던 것들을 재가공하고 있던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건데 저희 K-팝 팩토리에서는 그 관점의 차이, 어떤 아이돌을 제작하고 아이돌을 만들어서 아이돌을 경험시키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 아이돌까지 가는 통로를 경험시키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로서의 성장, 그게 저희가 보는 혁신 성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민석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K-팝 팩토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비전까지 이 다양한 내용들 전해 들었는데 끝으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K-팝이라는 컨텐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데 예. 그 니즈를 만들어내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그쪽으로 접근했을 때 그건 감성이고 그 감성을 위로해내는 그러한 어떤 컨텐츠이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저들의 어떤 감성을 보듬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가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